우리 부산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부산 이슈로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요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보다는 박형준 시장 손을 들어줬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에 조금 총력을 기울인 느낌과 그다음에 산업은행을 이전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거는 괜찮은 소식입니다. 뭐 부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괜찮은 소식이죠. 그리고 산업 부산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산의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좋은 소식이어서 자주 듣고 싶은 소식이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너무 자꾸 침바르면 안 된다. 아, 오세훈 시장 조용히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특히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찬성표를 뽑아내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10몇 대 40몇 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일본 표 한 표고 일본이 얻어줄 수 있는 표가 그렇게 많은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별로 동남아 일부에서 동남아 일부가 약간 있죠. 저 가능성이 있긴 5대1을 하겠지만. 가지고 동남아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얻어줄 수 있는데, 어쨌든요, 엑스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의 되는 것 같았는데 조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40대 14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100km에 달하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100km를 하는데, 지름이 뭐 두바이에 세운, 우리가 두바이를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죠. 그런데 두바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막 위에다가 100km의 완전 새로운 신세계를 만들어서 2030 때 보여주겠다. 그 이제 단일 건물로 네네네. 짓겠다는 거죠. 100km짜리 단일 건물로. 내년 11월에 결정됩니다. 만약에 내년 11월에 정말 미국하고 일본이 열심히 도와줘 가지고 부산 엑스포가 결정이 되면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다음 좀 총선이 어렵지 않을까. 총선까지 네네네. 흔들리는 거죠. 근데 믿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약간 러시아나 중국 쪽 이쪽의 느낌, 그 공급 라인에서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견제를 하면서 요거를 그런 외교적인 부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미국이 중동을 완전히, 근데 중동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가장 친미적인 정권을 갖고 있는 사우디 정부를 배척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어렵구나. 그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일본이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데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세력 관계를 저는 허물면서까지 부산 엑스포를 도와줄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사우디 리야드가 하게 하고 우리가 그 100km 그 도시 건설을 수주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얘기 이미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거 그래요? 이미 나오고 있죠. 네네. 우리 이미 나오고 기업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그걸 들고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거기에 일본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하죠. 야, 중국 중심으로 간다고 그렇죠,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중국 건설 자본이 엄청나게 거기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국은 목숨을 걸고 해줄 거라고 보죠. 거기도 들어갈 데가 없군요. 그런데 중국의 1대1로에 의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이거 무시 못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오일머니 쓴다고 그랬지. 오일머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박형준 시장은 지금 산업은행보다는 일단 엑스포가 급한 것 같아요. 일본의 순방을 가면서 엑스포에 관련된 시장으로서의 외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시의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전 세계에 이 시의원들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뭐 시작을 했으니까 노력해가지고 가능한 되도록은 해야 되는데 그럼요. 만만치는 않다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5년 뒤를 또 노릴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뭐 저는 하여튼 일본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표를 많이 들고 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국제 박람회 기구 같은데 갖고 있는 원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산이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본도 찾아가고 하는 노력들은 뭐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결과가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온 모습, 그 과정은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내년 11월 하면은 딱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죠. 1년 정도 남았네요. 1년 뒤에 보면은 이제 결과가 딱 나오면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뭐 불경 메가시티 만드는 것들을 출구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빠져나가듯이 아마 이 부산 엑스포도 그 유사한 방식으로 빠져나갈까봐 좀 걱정입니다. 그 엑스포 얘기를 하면서 메가시티에 관련돼서 출구 전략을 지금 이제 썼다라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일단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은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야. 불경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한 목적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새로 만들고 거기에 집행부를 그 세계 광역시도의 시장이 돌아가면서 하고 집행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일정하게 뭐 9명씩 그렇게 선출해가지고 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사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나 처리, 뭐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통합으로 가는 어떤 중간 단계의 특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가자 하는 겁니다. 이 불경 특별연합도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좀 논리적인 모순인 게 오히려 쉽게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 그 발상을 집어치우고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애초의 방식 행정통합으로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 지금 20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 200개 나라가 싸우지 않고 잘 살려고 하면은 세계 정부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유엔 했거든요. 같은 거. 그러니까 아니 미국처럼. 미국처럼 중앙 정부가 있고 자치가 있고 이게 이제 세계 정부 형태거든요. 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엔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특별연합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들어오는 200개의 나라는 전부 주권을 다 가지고 있죠. 있고 이제 같이 협력하고 보편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것을 논의하는 거죠. 부산시장하고 경남도지사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넓은 지역에 이게 필요할 거냐. 사실은 경남도지사만 해도 서부경남, 동부경남이라 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산까지 합쳐가지고 하나의 시장이 혹은 도지사가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2026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정치학 입장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한답니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가. 그거는 이제 근데 불경 메가시티의 특별연합 규약을 깨고 이제 다 해체를 하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불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공약을 안 지키냐? 대통령도 그걸 하겠다고 국정과제 114번에 왜 넣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거고 또 야당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차제에 방지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죠. 아마 2024년이나 5년 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나오겠죠. 왜? 그럼 다음 선거가 불리한데 선거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은 새로운 진보적이고 전진하는 그런 안을 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세 지역에 국힘만 잡으면 그렇게 싸우느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낙동강 뭐 물 때문에 싸웠죠. 맞아요. 신공항 때문에 싸웠죠. 이번에는 또 이제 특별연합 하자고 하니까 또 반대하고 또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비판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나온 게 갑자기 행정통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난리가 났죠. 레고랜드. 이걸 레고랜드 사태라고 해야 될지, 뭐, 혹자들은 이제 이게 김진태 사태냐,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을 보증을 했습니다. 2020 몇 년인데 보증을 했는데 그 보증 난 못하겠어 하고 부도를 냈단 말이죠. 근데 그 채권, 보증을 했던 그 채권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보증한 채권이 무너졌는데 딴 채권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연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국가에 준하는 거고 그래서 신용등급평가상 A1 등급을 주는 겁니다. 그 최고 등급을 주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근데 지불을 유예하겠다. 그 내가 갚을 의사는 있어. 근데 꼭 갚아줄게. 근데 지금은 우리 재정 상태가 안 돼서 다음에 갚을게. 이것도 아니고 아예 못 갚아. 돈이 있어도 못 갚겠어. 부도를 내버렸어요. 해버리는 거는 그건
정말 상식 밖의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은 신뢰가 흔들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니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생각을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저게 그래도 괜찮은데야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그걸 미래의 어떤 지금 현재의 현금을 들여서 미래를 사는 건데 그 신뢰가 없으면 미래를 왜 삽니까? 실제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가 안 망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도 안 망한다. 그래서 금리가 싸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디폴트 선언이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이게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을 한 건데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도지사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거든요. 민생이고 경제인데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식했다는 거죠. 몰랐던 이게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발언 하나가 그런 발언 하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제적인 엄청난 부정적인 파장에 대하여서 나중에 결국은 사과하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수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습은 일단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최문순 전 지사가 잘못했다.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표정을 저 개인적으로는 읽었어요. 그럼 결국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네. 저는 뭐 거리의 지사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지사의 지적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거리의 지사요? 뭐 투쟁을 위해서 거리를 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집회에 많이 나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을 너무 몰랐다라는 평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게 우리가 선언한 디폴트가 차후에 어떤 역할을 해내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시장 자체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근데 시장 김진태 자체를. 지사도 이해가 안 오는 부분이지만 김진태 지사가 그런 결정을 그냥 했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의 그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기재부라든지 그런 관련한 금융 관련한 그런 어떤 공공기관들이 어드바이스를 어떻게 한 건가? 저는 그거 잠깐만 그거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왜냐면 이게 지금 어느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수사를 좀 촉구해 그냥 주세요. 저는 지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좀 의문도 들긴 합니다. 일단 영장 쳐.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일단은 투입을 해서요. 투입을 뭐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투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일단 시장은 조금 안정됐어요. 근데 차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과연 이 시기가 지나서 또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 50조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기재부는 항상 돈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근데 뭐 그거 딴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그러네. 살려고 하는데 왜 거기에 써요? 코로나 지원금도 없다고 해놓고 만들어냈잖아요. 갑자기 세금이 많이 갑자기 막 들어왔어요.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갑자기 들어왔어 지금? 들어온 거를 50조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날리는 거는 아닐 수 있죠. 이거는 결국은 주고 뭐 그렇죠. 부도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주고 이제 나중에 회수하고 뭐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전적으로 다 회수된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사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지금은 내가 볼 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은 했습니다. 대응해서 1차로 막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여진이 계속될 건데 그치. 그 여진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요. 일단 대응은 좀 늦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뭐 대응은 이 저는 정도 아주 늦었다고 대응이면, 보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그런데 대응이죠. 저는 대응을 따지기 전에 왜 사전에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도지사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링크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는 정부 차원 혹은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좀 책임을 물을 거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지방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국가 전체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연구소에서 오늘 다룰 주제들은 다 한번 쭉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부산연구소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옳소. 그러니까 뭐 광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 또 꽉 찬 이슈로 준비를 할 테니까 계속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만 봐주세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